출발하더라고. 혹시 이제 오늘 눈이 와가지고. 잠깐 올라갔다 와요.
그러니까 일반인 입장에서는 언제 하는 게 몰라서 여기 강원도 여기쯤에서 좀 글씨도 해. 했었는데 지난번에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화면이 안 넘어가는 게 그래? 여기만 그냥 몇 시에 뭐 지금 이충재 청장으로 방송 시작합니다. 이제 그거 하나만 있으면 일반인들은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계속 그려져 보고 있는데 진행이 안 돼서. 패칭 다 잘 끝났어? 의전 치워버리는 게 낫지 않아? 어? 의전 이거 신경 쓰지. 준비를 다 해놓으셨네? 아, 저기 하시는구나. 예. 짤방 하나 하나? 예예. 어. 이따가 10시 되면 11시 되면 손님들 여기 많이 여기 문을 닫으시게. 아, 인터넷 방송으로 바로 나가는 거예요? 예, 생방으로 나갑니다. 오. 그 다음에 신문 나가고. 재밌네. 화장실 갔다 올게. 다녀오세요. 아, 인터넷 상방이 하는구나. 예예예. 딱 시계까지 딱 있잖아. 이게 딱 들어가는 거야.
제대로 못 찾고. 몇 시? 12시? 신부님 줄 알았어.
이게 떨어져도 되는 거야.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큐. 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행복도시 건설에 걸고 있는 국민적 기대와 염원이 지대합니다. 행복도시 건설 1단계가 끝난 이 시점에서 출범 초기에 행복도시 건설에 거는 국민적 염원과 기대가 얼마만큼 실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해보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행복도시 건설을 열정적으로 진행하고 계신 행복청장이십니다.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인사 네,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이충재입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충재 청장님께서는 행복청장으로서 아주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사회와 우리 도시를 만드는데 아주 매력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느끼고 도시 건설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 건설청장에 여러분이 거치셨는데 지금 8대. 네, 저는 8대. 예. 네. 앞에 7분들 임기를 모두 합쳐서 한 절반 이상을 지금 혼자 감당하고 계셔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뭐 특별한 보람도 있었을 테고 네, 또 앞으로 거는 기대도 있으실 텐데. 네, 하여간 그 역대 7대 청장님까지 그분들이 기틀이나 이제 어떤 바탕을 잘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저는 그 바탕 위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와서 사시면서 또 행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음 세대를 키우고 또 이렇게 또 미래 비전을 갖고 사는 그런 도시를 하나하나 만들어 간다는 게 제 책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도시 건설하는데 모든 열정과 또 마음을 다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의 특징을 전문가들은 역동성과 다양성 뭐 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청장님을 뵐 때마다 다이내믹한 그 에너지를 제가 느끼고 그러세요? 또 사업을 추진하실 때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깜짝 놀랄 만한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계세요. 그래서 네. 도시가 추구하는 가치를 몸소 체화하신 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왜 그렇게 해야 하냐 하면요. 이 21세기에 대한민국 정부가 만드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뭘 한다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시설, 도시로 본다면 건축물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앞으로 사회가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그런 방안까지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건축물을 뛰어넘어서 도시 문화나 가치까지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 하나의 고민이 아니라 이 도시 지금 이제 언론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신 교수님도 고민을 같이 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 또 주민들 또 사업자들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가는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행복도시가 추구하는 어떤 지향점과 가치 또 행복도시가 당초 출범 당시에 그 여러 가지 국민적 염원 속에 포함된 것은 뭐 자치와 분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 환경과 인간의 자연스러운 조화, 국제적 명품 도시 건설, 또 동북아의 경제 거점 도시 뭐 이렇게 아주 뚜렷하고 확실한 미래지향적인 가치와 목표를 내거셨어요. 네. 이제 그런 것이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이 도시 목적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신도시를 많이 건설했습니다만 하나의 도시를 가지고 국토의 균형 발전, 국가 경쟁력이라고 이렇게 큰 타이틀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신도시는 어떻게 지금 부족한 주거를 확보할 거냐, 편익시설을 확보할 거냐, 아니면 산업시설을 넣을 거냐 이런 차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도시만큼은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가 이 도시에서 어떻게 하면은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가치를 함께 지금 향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시를 통해서 아까 뭐 동북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은 대한민국 내에서 그동안에 서울 수도권 중심의 도시였다면 이제는 이런 도시가 대한민국에 또 하나 있어야겠다. 지금 시대가 글로벌 경제 시대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가 경쟁력이라는 게 국제적으로 경쟁력인 도시가 얼마나 있느냐예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과 같은 도시권을 이 중부권에 또 하나 만든다. 그런데 21세기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경제 규모나 우리 기술력이나 아이디어나 또 국민적 역량이 그만큼 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만큼은 21세기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걸 뛰어넘어서 세계인들이 와서도 보더라도 야, 아시아에 이런 도시가, 대한민국에 이런 도시가 있어? 라고 감탄할 정도로, 그리고 이 도시를 벤치마킹할 정도의 도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세계 표본이 될 도시로 이걸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니까 기대가 더 되면서 네. 또 당초 저희가 출범 당시에 내걸었던 명분과 목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구나 이런 안심을 좀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을 공부하신 전문가분들도 많은 관심이 있어요. 국내는 네. 물론이고 네. 세계적으로도 네. 이제 많은 관심이 있거든요. 이런 그 초거대 규모의 도시가 또 집중적으로 특정 시기에 뭐 전체 계획은 20년, 30년을 잡았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연스레 도시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계획 도시로서 도시 개발의 그 역사에 있어서도 한 획을 그을 만한 이런 도시 건설이거든요. 그 자체가 그래서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도시 건설 과정을 견학하러 오고 이런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지금도 지금 많이 오고 많이 있죠. 오고 계시죠? 많이 오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국내에서도 그러지만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관심 갖고 어떤 분들은 허허벌판인 줄 알았는데 이런 현대적 도시가 된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호평을 하는데 어떻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도시가 정착할 수 있냐?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친환경 도시면서도 현대적 첨단 기술이 들어간 현대적 도시다. 그리고 계속 변모하고 진화하는 도시다라는 것을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해외에서. 저희가 한 2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 세계의 대형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원만하게 추진하는 사업이 뭐냐? 그 세미나를 한번 하자. 근데 저희 청으로 연락이 왔어요. 이 대형 국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와서는 이제 뭐 중국, 일본도 이제 도시 문제 때문에 뭐 필리핀도 이제 다녀가고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도 조지아 뭐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도시를 또 이스라엘에서도 다녀왔어요.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데 앞으로 어떤 그 도시의 모델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서 행복 도시를 모델을 하고자 찾아오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고 특히 공무원들, 학생들도 요즘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당초 행복도시 출범 초기에 네. 이런저런 우여곡절도 네. 많았지 않습니까? 걱정도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기대도 하셨습니다만 심지어는 우연 판결 뭐 이런 내용까지 있었는데 그것이 그 당시는 어쩔 수 없는 그 장애였습니다만은 이제 그 행복도시 건설이 기반 시설은 어느 정도 좀 계획 대비해서 100% 이상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이제 우리 6개 생활권 중에서 예. 지금 이제 3생활권까지 됐고 4생활권이 진행 중이고 예. 5, 6생활권은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단계가 도시의 자족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족 시설, 자족 역량을 강화한다.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단계로 네. 접어들어서 이 행복도시라고 하는 것에 거는 그 국민적 기대나 세계 도시학계의 전문가들이 가지는 관심에 비춰 보면 행복도시라고 하는 것을 수시로 점검하고 평가하고 또 다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시키고 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자체적인 노력 지금도 많이 하고 있죠. 뭐 다양한 그렇죠. 분야에서. 그러면 이제 행복도시가 당연히 점검하고 보완하고 점검 보완 정도만 아니라 매년 새로운 도시적 가치와 도시의 품격을 높여가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주민들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 짧은 기간에도 벌써 인구가 14만 5천에 이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입 인구만 그렇게 유입 되는 인구만 거죠. 그런 예.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이제 중앙행정기관과 국제경유기관이 온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외에 어떻게 14만 5천이라는 주민들이 다 왔을까? 그거는 이제 도시적 가치나 미래 비전을 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젊은 도시예요. 가장 출산율이 높고 또 주민 만족도도 높고요. 학력 인구가 가장 많아요. 왜 이렇게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환호하면서 모이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도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민들이 바라는 미래 가치를 여기서 뽑아내요. 그러려면은 그 보완 정도가 아니라 뭐 그 특화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계속 넣어주고 있고요. 이런 가치도 이제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 제가 질문할 부분은 이제 미리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세종시가 행정구역으로 행복도시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세종시의 그 인구 유입을 본다면 네. 이제 최근 들어 부동산 경기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유독 네. 그 행복도시를 품고 있는 세종시만은 네. 부동산 불패 신화라고 할까요? 네. 이런 그 부동산 아파트 분양을 하면 완판된다. 네. 이런 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도 네. 그것이 한 2012년부터 12년. 한 4, 5년 네. 이어지고 네. 있죠. 네. 그 전에 뭐 잘 아시겠지만 행복도시의 대기업들이 아파트 용지를 다 분양했다가 다 다 포기를 하고 반납하고 나갔죠. 뭐 이런 네, 네, 상황에서 네. 이제 아직도 그 건설이 진행 중인데 완성이 안 됐는데도 네, 네. 분위기가 100% 달라졌거든요. 네. 그 분위기 변화의 중심에 이충재 청장이 계시다. 행복청의 역할이 그 안에 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뭐 핵심 가치나 미래 비전의 실현 뭐 이런 것을 일반 그 국민들이 이제 네.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다. 네. 근데 결국 그런 것이 이제 앞으로 미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 지금보다는 업된 가치가 구현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있죠. 그러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우리 도시의 젊은 사람들이 아이와 함께 오는 이유는 주거 교육 환경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주거 환경이. 예. 그래서 주거 환경만 보더라도 지금 일반 이제 도시에 보면 아파트가 이제 단지별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12년, 13년도에 저희가 이제 미분양이 이제 쌓이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세종시가 끝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언론에서 이제 평가도 많이 하는데 취임 초기에 그런 그렇죠.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현상이 있었던 그래서 거죠.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참 국가가 이 도시를 만드는데 이게 똑같은 도시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그래서 허벌판에서 그때 당시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때 이제 생각해냈던 게 제가 평상시에 국토부에 이제 근무를 하면서 왜 우리는 다른 나라처럼 우리 도시를 보러 건축물을 보러 오는 도시가 없을까 이런 평상시 의문을 가지고 두 번째는 공동주택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공동주택이라 하면서 담장으로 둘러싸여서 따로따로 사는 문화가 공동주택이라 하면은 내 주택이나 옆에 단지나 같이 이렇게 이웃처럼 지내고 해야 되는데 옛날에 뭐 언론을 보면은 뭐 임대 아파트 아이들이 뭐 우리 단지를 통과한다고 막 대문을 받고 뭐 이랬다는 학군 문제도 그렇죠. 그랬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문제를 풀려면은 이 도시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그래서 지금 이제 막 공동 아파트만 지금 말씀하셨다면은 아파트의 경우는 우리가 그 동안에는 개별 필지 위주로 설계를 했다면은 이제 그러지를 말자. 한 10개의 필지를 하나로 딱 묶어서 크게 하자. 그리고 담장을 없애자. 순환 산책로를 만들고 커뮤니티를 단지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4-3개 단지 같이 쓰자. 그리고 크게 같이 그러면 서로 이제 공유 공간도 생기고 커뮤니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동안에는 그 아파트 용지를 추첨해서 줬어요.
그러니까 가져가시는 분들이 이 공공택지에 대한 가치가 그렇게 못 느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스터 플랜을 그렇게 짠 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설계도 잘하고 좋은 단지도 만들고 그리고 아파트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고 그걸 통해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나 도시 가치도 올라가고 또 좋은 주민이 올 수 있는 이런 도시를 만들자고 공모를 했더니 첫 공모가 사실은 13년부터 이제 준비해서 14년에 분양을 했는데 분양하자마자 30대 1이 됐어요. 예. 그 이후로 지금까지 특화 단지는 매년 지금 2-2에서 2-1로 2-1에서 4-1로 지금 6-4를 또 준비 중에 있는데요. 매년 이렇게 진화하는 생활권을 만들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가치를 보고 오시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분양하는 회사별로 아파트 단지가 구획됐죠. 네, 네. 뭐 담장도 치고 그렇죠. 네. 별도의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네, 뭐 네. 일종의 커뮤니티 네, 공간도 네.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최소한 너댓 개의 그 아파트 기존 아파트 단지를 네. 하나의 그 공동 구역으로 묶는 네, 겁니다. 네. 한 10개 내외를 10개 10개. 내외를 묶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아파트에 관한 그 여러 가지 그 통설이나 개념이 많이 좀 많이 이제 희석됐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어떤 공동 생활권을 만들어서 나중에 50만 인구가 그냥 이웃처럼 지내는 예. 예. 우리가 한민족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의 민족인데 어떤 뭐 다양한 어떤 뭐 다문화 가정도 이제 오긴 했습니다. 그 사람과 어울려 사는 최초의 개방된 도시, 포용하는 도시를 여기서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그릇을 마음의 그릇까지 키워가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한 10개 단지라고 하면 초등학교 한 개 학군을 같이 공유하는 정도가 되나요? 고정 인구가? 뭐 초등학교가 1개나 2개 들어갈 정도가 예. 됩니다. 예.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을 구분할 때 한 구역을 초등학교 중심으로 이렇게 따지는 것이 이제 꼭 전통적인 여기는 구역이지. 초등학교 개념으로 꼭 본 건 아닙니다. 예, 예, 예. 다만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이제 토지 연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단 예. 이상 예. 이제 이렇게 생활권에 단독 주택이 공동 주택이 모여 있는 데를 가능하면은 더 개방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록을 구별한 것이죠. 예. 이제 여러 가지 특화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그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설계 공모를 통해서 네. 토지를 상당히 싸게 네. 공급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가격 경쟁을 붙여서 공급하는 것이 지금 아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아, 예. 이제 그 아파트 용지 같은 경우는 그냥 감정가로 해서 추첨을 하던 겁니다. 아파트 용지는 주택을 짓기 때문에 예, 예. 감정가로 공급을 해요. 예. 이 추첨에 하던 것들을 설계 공모로 한 거야. 예. 설계 공모로 해서 지금 이제 아이디어나 한다.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격 부분하고 상업용지입니다. 예, 그 상업용. 그러니까 상업용지는 그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로만 예. 팔았어요. 그러면 예. 이 상업시설을 짓고자 하는 사람은 토지 매입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건축하는 기간도 있고 자본 비용까지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분은 당연히 건축도 기본적인 법률적 요건만 갖추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최고 상업용지 수요가 있을 때 최고 분양가를 받기 위해서 예, 예. 그 타이밍을 맞춰요. 그러면 상업용지는 도시의 조화스러운 건축물도 아니면서 최고의 분양가로 이제 매각이 되면은 분양을 한 사람은 최고의 임대를 놓을 수뿐이 없어요. 예. 그러면 임대를 놓은 사람은 또 물가를 좀 높일 수뿐이 없고 이게 우리 사회의 어떤 순환골이었다면은 이 도시에서는 상업용지도 도시에 어울리는 건축물도 짓고 좋은 유치업종이 들어와서 서로 상생하고 적정한 물가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여러 개 상권을 묶어가지고요. 여러 개 필지를 묶어가지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최고 가격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위에 설계를 얼마나 잘했느냐, 좋은 자재나 신기술을 쓰는지, 유치업종을 어떻게 다양하게 하는지, 그 건설업체의 또 어떤 신용도까지 이런 걸 봐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가격 점수는 100점 만점에 한 30%, 40% 정도로 해요. 그러면은 민간 섹터한테 건축물을 특화라고 주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 점수를 낮춰서 최고가로 팔았을 때 그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가격을 가지고 설계 잘해서 개발 사업자 브랜드 가치도 올리고 기업 가치도 올리고 또 분양가를 적정하게 해서 분양받는 사람도 적정 분양가에 받아서 좋은 또 임대료 가격에 좋은 물가를 가지고 도시가 상생하도록 이제는 파일을
개발업자냐 분양자냐 임대업자나 주민이 모두 나눠가는 그런 새로운 문화까지도 여기서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특화 네, 사업이 네. 되는 거죠. 네. 이 내부 공간 배치는 어떻게 돼 있는지 뭐 저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외부의 외관을 보면 네. 상당히 독특한 형태의 외관을 가진 건물들이 특히 상업용 건물이 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들어서기 시작하죠. 예, 예. 네. 그분들이 설계를 국제적인 그 저명 건축가에게서 뭐 설계를 그렇지. 해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방축전 청사 주변에 예. 첫 그 2014년에 설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업체에서 설계 공부가 당선된 다음에 그냥 시공을 해도 되는데 또 우리가 자문하는 과정에서 좀 보완을 요청했더니 외국에 아주 유명한 그 세계적인 그 건축가를 자문을 받아가지고 외관을 다시 했어요. 그다음에 기능 안에 이제 그 상가가 있다면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얼마나 편리하게 하느냐. 그다음에 상가 내에서도 이제 그 다중이 모여서 뭐 공연도 하고 이런 공간까지를 만들어 가니까 새로운 어떤 상업 시설에 대한 어떤 그 시설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변화를 주시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기존 선례가 없다는 등 뭐 이런 네. 그 변화에 저항하는 이런 세력이 항상 또 있거든요. 많죠. 그거 어떻게 많죠. 극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 정도 설득을 했어요. 우선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이게 과연 우리 공무원 할 일이냐. 개발 계획이나 큰 거 인허가만 해주면 되지. 또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땅만 팔면 됐는데 거기에 새로운 또 가치를 또 추가해야 되니까 문제. 또 뭐 주택 사업자는 나름대로 또 이제 쉽게 이렇게 토지를 받지 못하는 문제 뭐 이런 정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직원들뿐 아니라 LH 직원들 또 주택 사업자 주민들까지도 다 호평하라고 했어요. 특히 주택 사업자들은 본인들이 이런 아파트 단지를 질지를 몰랐다. 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기술력도 좋아지고 도시도 좋아지고 하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새로운 주택 산업의 문화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상업 시설도 사실은 또 이제 이 공모를 하다 보니까 이제 소위 얘기하면은 이제 경제적으로 부를 가진 사람들은 그냥 돈만 주면 턱턱 샀는데 이제 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퀄리티를 가지고 지금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 동안에는 투명성만 요구를 했어요. 이 공무원은 깨끗하기만 하면 돼. 그냥 공무원은 깨끗하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퀄리티에 대해서는 그냥 나오면 그 수준 나오면 됐어요. 근데 이 도시에서는 이제 투명성도 확보를 하면서 그런 공모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와 질을 우리 사회와 도시에 만들어주자. 이제 이런 인식들이 이제 확산되다 보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들도 어떻게 행복도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도시에는 안 되는가 해서 이제 벤치마킹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 국가가 만드는 행복도시를 통해서 우리 전체 지자체나 우리 사회가 조금씩 변해간다면 그것도 국책사업의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가치를 부여하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뭐 행복도시 건설 초기 단계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지침이라고 할까 목표라고 할까 구체적인 전략 전술도 있겠지만 네.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네. 도시에 관한 철학이나 추구하는 가치가 녹아들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게 제대로 되려면. 그래서 어떤 도시가 이상적인 도시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 근데 이제 미래 도시의 형태는 누구도 내가 이 도시에서 차별받거나 냉대를 받지 않다는 느껴야 돼요. 어디 가도 불편하지 않다고 느껴야 돼요. 내 아이를 내보내도 내가 걱정을 안 해야 돼요. 내가 아이를 학교를 보내면 학교 선생들이 잘 케어해 줄 거라. 애가 놀러 가서 도로를 건너더라도 당연히 자동차 사고가 안 날 정도의 그러한 도로망을 다 갖춰야 돼요. 그러면 이런 도시를 만들려면 그냥 그려지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어떤 매뉴얼이나 설계 도서나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뛰어넘어 줘야 돼요. 기존의 관행과 이런 것들을.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 규모가 전 세계 한 10위권 정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10위권에 맞는 도시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 기술력 아이디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풍부하고 논문도 얼마나 많이 내요. R&D 연구가 OECD 국가 중에서 1위 우리 GDP 대비로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온 것들을 다 접목시켜서 진짜 최고의 도시를 만들어야 돼. 그 대신 그동안에 다른 도시에 있었던 환경 문제나 교통 문제, 교육 문제, 주거 문제 이것을 100%는 없앨 수 없지만 거의 없는 도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국가가 만드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린 도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까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있던 뭐 승자 독식 문제나 어떤 가불의 문제나 뭐 이런 투명성만 아까 말씀해 투명성만 강조하고 뭐 질적인 측면을 등한시했던 이런 문제를 다 찾아내줘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와서 사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역에서 재정이 투입되니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측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오지 않았나 과거에는 여기서 더 나가서 이 충청권에 아니면 대한민국에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여기서 들어와서 더 성장해가고 건설 뭐 기술자도 그렇고 설계도 뭐 가우디 같은 설계자가 나올 수 있는 게 여기서 나와줘야 되고 이런 모멘텀들을 여기서 같이 가지고 와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도시를 건설을 하면서도 그 이제 아까 주민이 이제 행복하고 안전한 이런 도시지만은 진짜 공동체가 살아나는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믿어야 돼요. 이웃을 믿지 못하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예요. 그래서 서로 이웃과 신뢰하고 서로 이웃을 배려하는 이런 사회적 자본이 아주 단단한 이 도시를 여기서 시작을 해야 대한민국이 그걸 가지고 글로벌 경제 시대에 뭐 G5, G2, G1도 먼 날 우리 후대가 만들어가지 않을까. 사실 도시는 복합적인 사고와 가치가 녹아들어서 네. 이제 미래의 가치까지도 구현을 하겠다. 네. 이제 그걸- 팀장님의 그 말씀을 뭐 한마디로 제가 그건 이야기하는 반드시 거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하시는데 이제 내부 구성원들의 그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이런 네, 과정 네. 뭐 이것도 뭐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외부하고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첫째는 행복청과 세종시하고의 긴밀한 협력의 모습 같은 게 좀 보여줘야 될 테고 네, 네. 또 행복도시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책사업 중에 하나이지만 인접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분들하고의 협력사항, 네. 뭐 협력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뭐 사진 찍고 아, 모여 맺는 그건 것이 아니라 아니죠. 예. 긴밀하게 네, 네. 요구사항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네. 뭐 양보할 거 네, 하고 네. 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잘 하고 계시죠? 그거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 도시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를 어떻게 운영해 가야 되느냐. 우리가 릴레이 개주를 할 때 아무리 좋은 선수가 잘 뛰어와서 바톤을 줄 때 받는 사람이 또 잘 받아가야 그 흐름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도시를 건설하는 단계에서 설계 단계부터 시지원들을 같이 불러서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준공 단계 준공에서 이관하는 게 아니라 초기에 이제 일부 그렇게 보니까 이제 이전하는 단계에서 이게 막 갈등이 좀 있어요. 뭐 이전에 위에서 받을 수 있느냐 그렇죠. 없느냐 막 이렇게 이래가지고 나오죠. 예. 그게 우리 일반적인 이제 관행이었어요. 사실은 오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어떤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이고 또 어떤 완벽한 걸 가져가려고 그러고 뭐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 그런 문화까지 없애자. 우리가 잘 만들어 줬을 때 가져가는 사람들이 고마워. 이런 최고 가치를 어떻게 뽑아내서 이런 고마운 마음으로 가져갈 수 있게 설계 단계부터 반영을 하고 시공하는 단계, 점검하는 단계까지 다 참여를 시켜서 준공할 때 요즘 뭐 준공할 때 그런 언론에 안 나죠. 무슨 뭐 갈등이 있다 이런 문제는 안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라든가 각종 이제 MOU라든가 우리가 이제 각종 대학이라든가 또 기관과 MOU도 하고 또 각종 사업에는 반드시 시를 불러서 함께 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자체 관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거 국가가 만드는 도시예요. 국가적 도시야. 당연히 주변의 대전, 청주, 천안이나 공주 같은 도시권과 상생 발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광역도로망을 지금 뚫고 있지 않습니까? 18개를 지금 대전하고 청주하고 지금 이제
정안에서 연결해서 이제 조천 아산이나 좀 천안까지도 가고 공주로 연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각종 고속도로와 또 그 KTX의 역사나 이 연결하는 거는 전국적인 연결망을 갖도록 지금 그래서 아마 제가 2012년에 처음 시작한 게 우리가 지금까지 6개 노선의 광역도로를 개설을 했는데 BRT가 2개 노선에 들어갑니다. 이미 2012년부터 충청권 광역교통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광역교통 그 버스 노선이 들어올 때 어떻게 노선이나 또 어떤 운임 체계는 어떻게 할지 그런 고민을 해서 현재 반석에서 오는 대전역에서 오는 두 노선이 개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버스 노선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전에서 청주까지 아니면 청주공항까지 앞으로는 천안까지도 갈 수가 있고 청주에서 공주를 갈 수도 있어요. 행정구를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이때 단일 운임 체계라든지 아니면 환승 체계라든지 또 어떤 도시정보 시스템이 확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대전, 세종, 충남북과 공주, 청주가 참여하는 BRT 광역 개선 기획단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중앙 차원에서 지금 또 추진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하나하나가 주변 지자체가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자생활권에 만드는 산악인 크로스도 그렇습니다. 이 대전, 청주, 천안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산업망이 단단해요. 대전에 뭐 대덕특구인 R&D나 오송의 바이오나 또 천안의 IT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사생활권의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해서 산업뿐 아니라 좋은 대학을 유치해서 인력까지 공급을 해주고 더 나아가선 민간 연구소 그 단지까지 만들어서 연구소에서 또 좋은 인력들이 연구하고 이 순환하는 아이를 키우고 또 기업에 또 진출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기술 개발하는 이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 창업 국가라고 그러죠. 창업 도시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도 진짜 열심히 노력만 하면 창업하고 그 기업이 이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틀까지를 지금 여기서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광역 지자체와의 협력 뭐 이것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뭐 얼마 전에 광역교통협의회 뭐 회의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주민들하고의 이제 문제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초기 단계 뭐 거기 그 금개구리 서식지를 지정을 했는데 뭐 그것을 이렇게 많이 지정을 해놨느냐 면적을 줄여라 뭐 그게 27만 제곱 뭐 이런 그 주민들끼리도 서로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선 중앙공원 전에 주민들 문제 말씀드리면 이러한 우리가 대한민국에 지금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런 건축과 도시 구조와 도시 기능이 있는 도시가 처음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에 들어오시는 주민들이 그걸 그 수준으로 의식 수준을 좀 가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1년 12월에 처음 왔을 때 1000마리 그날 입주를 시작했어요. 그때 주부 모니터단을 구성을 했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주민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여기 도시에 오리를 하듯이 여러분들도 이제 이 도시의 첫 주민으로서 이 도시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도시를 건설하지만 여러분은 주민의 문화,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십시오. 같이 가는 거죠. 그럼 그래서 그런 주민 문화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초기부터요. 근데 그분들 지금 그분들 지금 얘기 들어보면 도시에 대한 자긍심이 아주 무지장 높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대한 가치도 좀 느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주민들 이제 도시 설명회도 하고 이제 첫 오시는 분들한테 이게 어떤 도시다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도시 가치를 알면은 여기에서 자기 주민 활동을 하거나 행동하시는데 품격이 틀려져요. 우리가 좋은 옷 입고 좋은 구두 신으면 걸음걸이가 달라지듯이. 그래서 그런 도시 설명회나 활동을 요구를 하면은 맞춤형으로 갑니다. 우리가 뭐 공개적으로 어디 오십시오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도시가 이제 새로 아파트 단지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복홈이 되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설명도 하지만 주민들이 이제 요구를 하면은 가서 또 뭐 아니면 방문해서 설명을 하고 더 하나 지금 저희가 다른 도시와 다르게 하고 있는 게 공인중개사 또 일반 상인들 또 뭐 건축 설계사 이제 이분들은 도시를 생활 속에서 주민 한 사람들의 도시를 같이 만들어 가긴 해도 도시를 막 가꾸는 데는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함께 하지는 못해 왔어요.
그러니까 도시나 사회를 만들었으면 그 시장에서 본인들의 경제 활동을 통해서 뭐 어느 사회나 다 그렇겠죠. 근데 난 그분들한테 지금 이제 그러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토론을 하면서 이제 여러 중개사 같으면 이게 대한민국에서 있는 여러분들이 평생 여기서 가져갈 직장이고 시장이다. 그렇다면은 이제 물건을 안전하게 또 중개도 하고 또 투명하게 하고 부동산 시장을 같이 보호하게 해주는 끝까지 가는데 그래서 업종별로 그런 타켓을 가지고 다양한 구성원들의 구성을 의견을 듣고 있어요. 의견을 그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 열어놓으셨구나. 그렇게 갖고 있고요. 지금 중앙공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도시는 다른 도시와 다르게 도심 중앙을 비워놨어요. 비워놓은 이유가 그 장남 평화지대에 거기다 청사를 짓고 뭐 이제 공공건축물을 짓고 어떤 그 이제 중요한 시설이 들어가면요 초기에는 도시가 활성화돼요. 근데 좀 지나면 뭐 교통 문제나 환경 문제, 주거 문제가 생겨서 여기 가운데를 비워놨어요. 그리고 가운데 중앙공원을 무엇으로 할 거냐라고 국제공모를 했어요. 근데 국제공모 컨셉이 우리가 오래된 전통, 뭐 현대적 도시에서 없는 과거에 대한 기억과 또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같이 가는 개념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 이제 장남평화를 다 나무나 심는 공원으로 만들어도 공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호수공원을 하나 넣었어요. 그 다음에 나무를 심는 중앙공원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수목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어떤 그때 용어에서 나온 게 생산의 대지예요. 이 개념은 뭐냐면 여기서 논농사나 밭농사를 짓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보다 좀 상호의 개념이었어요. 그렇죠. 예. 이 공원도 이제는 고정된 공원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세대가 오면서 새롭게 진화하고 공원도 발전해가는 공원을 주자. 이제 그러던 과정에서 뭔가 얻어낼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금개구리가 나오니까 금개구리냐 노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를 계속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다 비슷해요. 이제 주장하시는 바는 다를지 몰라도 이거 최고 공원을 만들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통 부문을 뽑아서 이제 협의해가면서 가자. 그래서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기반 시설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된 거 아닌가? 물론 진행 중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중앙공원도 있지만 호수공원이라든지 또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인접 대전시에서도 특히 그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많이 보러 와요. 그 정도면 이게 이제 물리적 기반 시설은 당초 구상이 훌륭하기도 했지만 뭐 제대로 잘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초점을 자족 기능 확보, 자족 기능 그 확대 뭐 이런 쪽에 맞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생산 시설, 뭐 유통 시설 포함해서 자족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어떤 그 기능, 뭐 그것이 뭐 인접한 대전이나 천안 쪽, 청주 쪽에 있는 어떤 그 역할을 뺏어오는 것보다는 같이 상부상조하면서 분담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구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이제 자족 기능 이 도시가 계속 성장하려면은 많은 인원과 기업이 들어와야 돼요. 이 도시 가치를 좀 아시는 분들.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새로운 어떤 인구 유입이나 또 새로운 어떤 기업들이 오려면은 우선 도시에 미래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미래 비전으로 이제 찾은 게 건축물 특화예요. 이 공공건축물 지금 청사나든가 대통령기록관 지금 도서관 보시면 남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청사 같은 경우도 옥상이 이제 세계 최대 옥상 공원으로 기네스북에 올랐고 도서관도 지금 한 4개 정도 지금 해외 디자인상 대통령기록관도 받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도시를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건축물 투어가 그냥 건축을 하는 세계의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와서 이 도시를 보고 배우러 건축물 특화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특별한 개념이죠. 그렇죠. 근데 막 교량도 80단계 교량을 디자인을 다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교량 이제 전시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특화를 하는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우리 공동주택 뭐 특화 설계라든지 상업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시 가치나 미래를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적으로 또 기업들이 또 들어오려면 그런 환경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생활권의 산학형 클러스터를 현재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벌써 한 37개 기업들이 현재 들어와서 이제 곧 토지를 가지고 착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가장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들이 걱정하는 게 좋은 인력이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산학형 클러스터에 기업이 들어오는 자리, 또 연구원이, 그 다음에 이제 캠퍼스를 만들어요. 근데 이제 캠퍼스도 그동안에 뭐 우수한 대학 한두 개 갖다 놓으면 도시가 될 것 같아도 저는 이제 그런 개념보다는 우수한 대학이 분명히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수한 대학이 들어올 수 있는 개별 캠퍼스 자리, 그 다음에 이 도시가 이제 성장을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국내 많은 대학들이 오기를 희망해요. 근데 개별 캠퍼스 큰 땅을 갖기는 원하지는 않아. 그래서 한 2,3천 평, 3만 평 정도 나는 분교 타운을 또 하나 만들고, 하나는 외국 대학들이 여기 오고 싶어도 학교 땅을 사고 건축물을 지을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런 시간도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공동 캠퍼스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학교 강의동이나 연구동만 임대하고 여기서 이제 대학이 이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통합적인 이제 창조형 캠퍼스를 또 거기다 만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창조형 캠퍼스나 산학형 클러스터 이런 환경 자체가 이제 좋은 어떤 주민이나 기업이나 산업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신천지교 이슈 토론에서 행복도시 건설과 그 미래 전망에 관해서 초기에 추진위원장으로 참여하셨던 분들도 나오셨고 네. 전문가도 나오셨고 네. 또 세종시장도 나오셨고 그러셨어요? 대전시장도 한번 나오셨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 의견을 네. 이제 주셨고 지금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로 그러세요? 행복점장에 나오셨는데요. 네. 그분들 말씀이 행복도시에서 모든 걸 독점적으로 다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네. 주변과 역할 분담도 하고 기능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이제 당연한 그래서 이제 네. 말씀을 드린다면 예. 통상적으로 자족 기능 확보라고 하면 경제적 자족 기능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고 네. 교육이나 의료나 문화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의 그 거점이 확보되어 있는 지역과의 역할 분담이나 기능 네, 분산 네, 네.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나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이제 개념입니다. 이게 새롭게 건설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온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시설들은 외부에서 빨리 좀 들어와야 된다. 우선 사람부터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이제 민간 시장 쪽에서 주민이 들어오다 보면 주민의 수준에 맞는 퀄리티의 어떤 그 이제 의료가 됐든지 이제 각종 서비스 업종들이 이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병원도 말씀하셨고 학교도 말씀하셨고 또 좋은 기업도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기업이라는 게 다 계층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 도시의 성장과 같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기업이 와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다른 데 있다면은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기업이 있어요. 막 경영 마인드도 좋고 한데 이제 기업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여기저기 이런 개방적 도시에 와서 어떤 창의적으로 할 수 있다면은 그런 기업들을 와서 키워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시가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대전, 청주, 천안 주변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인력을 여기다 넣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들어오지만 여기서 오히려 기업도 창업을 하고 좋은 병원이 생기고 또 어떤 좋은 학교가 생겨서 대한민국으로 전파돼서 뿌려질 수 있는 그러한 최초의 도시로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웅덩이를 파면은 웅덩이로 일단 물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그릇이 됐을 때 그것이 넘쳐서 주변으로 이렇게 넘쳐가듯이 초기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일시적인 현상에 대해서 그것이 이 도시의 미래까지 막 빨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도시를 더 키워놓는다면은 여기서 좋은 인재와 좋은 기업 또 좋은 의료시설이 커서 주변 도시로 펼쳐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전이 가지고 있는 청주가 가지고 있는 공주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 역사나 또 R&D나 바이오나 IT 이런 종류들은 그 지역이 그대로 살아나고 더 커갈 수 있게 제가 오히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생적으로
행복도시 뭐 세종시가 모든 것을 다 네. 포용하고 네. 모든 것을 독점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 여러 가지 아니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당초 구상도 그게 아니었고 지역적으로도 예, 이해직지 예.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뭐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계실 것 같고 다만 이제 특허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미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특허가 되겠지만 큰 틀에서의 특허라고 하면 이제 뭐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든지 네, 네. 그 속에 스마트 시티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 시티에 대한 구상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관심도 많으시고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 도시의 가치는 우선 평가하는 사람이 지금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 당연히 지금 오는 사는 사람들이 여기 오셔서 만족감 느끼고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야. 아, 대단한 도시에서 내가 이렇게 이런 자긍심을 심어줄 정도의 도시를 만들고 그렇게 생각하는 기성세대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은 지금 어린 시절만 이 도시를 본단 말입니다. 근데 이 도시는 무궁무진하게 이제 대한민국과 더불어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면 미래 기술을 어떻게 접목시킬 거냐. 그리고 지금 기후변화나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뿐 아니라 지금 이제 사물 인터넷이나 지금 만능 인터넷까지 나와요. 이런 첨단 기술을 접목을 해서 그야말로 뭐 주민은 안전이에요. 또 삶의 가치도 느끼고 또 풍요로운 어떤 이웃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려면은 미래 첨단 스마트 도시로 가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환경이에요. 친환경적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도시는 녹지율이 52.4%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과 순응을 해야 돼요. 오는 빗물을 어떻게 이용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친환경적으로 빗물이 오면은 땅 속에 스며들었다가 거기서 다시 재순환하는 이런 시스템까지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 문제입니다. 미래는. 그래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도시 전반에 이제 확대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교통 부분의 문제라면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첨단 지능형 교통책을 여기다 도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차원 공간 정보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도시 전체 초고속 그 자가통신망을 다 깔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해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좀 더 우리가 보완을 해야겠지만 도시통합정보센터가 있는데 이러한 인공지능을 가미된 도시의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주민들이 이 도시에 어디 가든 자기 안전, 자기 어떤 그 건강 문제도 막 스스로 이렇게 이제 챙길 수도 있고 기상 정보든 교통 정보든 도시의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받아볼 수 있는 진짜 야, 이 도시가 살기 좋다. 또 내가 또 안전하다 어디 가도 그리고 여기서 미래가 있다 하는 그런 미래 스마트 도시로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 외부에서 세종시 출범, 행복도시 건설 시작 단계부터 네. 기획 단계부터 이런저런 우려가 네. 사실은 있었어요. 네. 아직도 일각에서는 그게 있거든요. 네. 뭐 지금도 국회 본원이든 옮겨야 된다, 네. 뭐 상임위가 있다, 네. 청와대 본원이 가야 된다 이런 정치적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시만의 개성과 네.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정말 사람들이 거주자들이 만족하고 외부에서 도시 가치를 알아서 이주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 뭐 그런 이제 안심이 좀 되고 있는데요. 세종시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좀 있으시지 않으세요? 그게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세종시라기보다도 예. 이제 제가 이제 80년 1월에 첫 발령을 받아가지고 대전 국토관리청으로 예. 와서 논산에 이제 근무를 하고 다지대행체 근무를 하면서 배우자를 여기서 만났어요. 그런 인연이 있으시구나. 예, 그래서 지금 뭐 또 가족도 자녀분이 공무원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또 뭐 예.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지역에서는 이런저런 청장님에 대한 얘기가 또 있어요. 앞으로 또 어떤 역할을 맡을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도시 건설이 순탄하게 또 당초 기대 이상으로 마무리되는 거. 그것이 청장님의 바람이면서 또 지역 주민들 또 국민적인 기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복청장의 임기가 뭐 현재도 최장수이시지만
뭐 언제까지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서 어떤 각오와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임하실지 그 말씀 좀 한번 해주셨으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 중심 복합 도시가 그냥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21세기의 대한민국 정부가 이 도시를 만들면서 미래 세대까지 보고 만드는 도시라면은 그냥 도시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도시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그런 갈등이나 비정상이 다 녹여가야 됩니다. 왜 그동안에 지역 간의 불균형이 있었느냐, 왜 커뮤니티는 갈등이 있었느냐, 왜 지자체 관계 많이 맞아요. 지방행정이 빨리 정착이 안 되느냐, 교육행정은 이상할 정도로 왜 공교육이 사교육을 쫓아가죠. 이런 모든 부분이 이 도시에서 다 녹여가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도시로 본다면은 이게 도시가 백지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다시 색칠을 칠해놓으면 못 그래요. 그래서 섬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까지를 새롭게 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대한민국에는 많은 그 전문가들 또 주민들, 건축가들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고 해서 함께 만들어 가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시의 건축의 문화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면은 꼭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 준다면 저는 내 평생 공무원으로 쌓아온 어떤 역량 또 누가 베풀어 준 그런 모든 은혜를 이 도시에 담아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도시로 꼭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잘 보셨습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행복도시 건설 1단계 완료를 즈음해서 행복도시의 미래가 당초 구상과 계획대로 제대로 잘 갈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이충재 행복청장과 함께 행복도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행복도시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실 말씀이 더 많으실 텐데. 더 많죠. 사실은 마무리 말을 더 크게 하려고 그러다가 저기서 손을 돌려가지고